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아시죠? 지금 하단에 나가다시피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오늘도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뭐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무료 방송 준비가 됐고요. 설 연휴 전에,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많이 좋아졌고요. 본 게임은 지금부터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세가 상대로 강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채팅방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장 흐름 좋아요. 이대로 상승하면 좋겠는데 아직 회복하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저희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휴 이후에 다시 회복이 가능할지 시장에 대한 뷰도 전해드릴 테고요. 먼저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어떤 차트예요? 이 종목은 이제 HF8이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시장 자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매기가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이제 5G 그리고 반도체 쪽도 모두가 대체로 강박과 약박 혼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HFL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소폭의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하락세를 멈추고 미미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강하진 않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 국면에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우리가 굳이 뭐 종목을 던지고 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언급드렸듯이 이 구간, 현재 이 가격대가 이 종목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진다는 관점보다는 좀 가다 출렁거리더라도 결국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5G 관련주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반기 5G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점진적인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잔파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사이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도 대체로 강박선의 혼주 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박과 약박선 혼주 장세입니다. 그나마 사이맥스의 주가는 오늘 장 후반에 조금 반등이 나서면서 반등폭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긴 시간 동안 형성됐던 이 대바닥권에서 중간 바닥을 가지고 다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현재 며칠 동안 지금 아랫꼬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반도체 장비주로서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전반적인 장세가 살아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강세장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다른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사이맥스 같은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이런 종목을 주로 매기가 들어오면서 반등 후에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한 홀딩 전략과 함께 저감에서는 아직은 해볼 만한 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FR과 사이맥스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리뷰를 해볼게요. 현재까지의 장을 봤을 때 오늘의 한 큐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 큐는 단기 추세 전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너무 힘들었어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도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하락 장세가 멈추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한 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락 장세가 멈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은 그런 단기 하락 추세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미국의 뉴욕 증시가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약간 반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추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분명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반전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 얘기는 상승 추세로 반전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분명히 가지면 안 된다.
막연하게 시장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면 코앞에 놓여져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드디어 10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과 1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중간 바닥은 쳤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실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악재냐 호재냐,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초대형 악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여파, 최악의 경우로 가느냐 마느냐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진됐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됐어도 대선에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또 대선이 연기된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과 그리고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증시도 주말 시장에서 덜 밀린 것이고요. 오늘 국내 지수도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고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이러다가 미국 뉴욕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만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추석 연휴가 딱 진행되는 동안 미국 증시는 올랐고요. 금요일 날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미국 뉴욕 증시는 추세 하락, 대세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점 주목하시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 상승 추세로 반전했기 때문에 곧바로 가거나 내지는 약간의 쉬었다가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볼 단계는 아니고요.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구간은 우리가 종목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백신이겠죠. 백신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더라도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죠. 자, 세세하게 보게 되면 미국의 모더나가 백신을 중심으로 노인 대상에 대한 효과적인 면역 반응과 부작용이 경미한 것이 확인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코로나 백신이 과연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안정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빠르면 정말 10월 말, 대체로 11월과 12월 정도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강력한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공포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변 여건 자체가 안정되고 증시도 하락세에서 멈춰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트럼프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하게 회복하고 네.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병세가 더 악화되면은 네. 시장에서 혼란이 커질까요? 라는 질문도 있던데요. 혼란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사망하거나 네.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1박 2일 정도냐, 2박 3일 정도냐인데 제 판단으로는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사하락까지 갈 만한 그런 충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한 수도 전망을 해볼게요. 내일이지만 또 추석 연휴 이후의 한 수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키워드예요. 무엇일까요? 자, 내일 한 수는 강세장 대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세장 대비. 오늘도 느꼈어요. 시장이 올라도 내 종목이 안 오를 수 있구나. 그렇죠. 강세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를 만한 종목을 또 미리 잡아놓는 대비가 필요하겠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시장은 좋은데 또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같은 장세도 보시더라도 네. 그동안 우리는 뭐 코스닥 종목들 많이 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대형주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참 강세장이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세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장 자체가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공포감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최악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대비하시면 좋겠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코로나19 확진받은 이제 트럼프가 뭐 내일이나 모레도 확 태어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닥쳐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은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시장의 어떤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한국도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소한 하락세는 멈추고 강한 하방 경기만 보이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하락세가 멈추고 하방 경기만 나오면 오늘처럼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9월 달 수출이 약 77.7%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 알고 계실 겁니다. 9월 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 7.7%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에 7개월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맞겠고 이 재료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국가들보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도 경제 재개를 완전히 셧다운하지 않고 경제 재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증가세가 늘어납니다.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19%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전망이겠죠. 일부 수출도 늘어나면서 지금 한국의 3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무려 V자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무려 19%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결국에 3분기 기업들의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오늘 증시가 반등세를 기록하는 것이고 3분기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하반기 정도, 4분기라든가 내년 1분기 정도에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안정세를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4분기 쪽에서도요. 10월 초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4분기 이후에도 코로나19라든가 내지는 백신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10월 달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의 한 수도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한 큐 종목 열어볼게요. 자, 오늘 종목은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요? 네.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일단 뭐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를 가지고 온 것은 그 선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차를 과거의 단순한 내연기관 자동차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이제 수소 자동차,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성장주 맥락으로 제가 오늘 종목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는 일단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두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인 대처를 좀 잘하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이 잘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차 판매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 반등세가 나타났고 미국 시장 내 시장 점유율 자체가 현대차가 미국을 진출한 이후에 최고로 호조를 보였을 때와 마찬가지의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내석됩니다. 결국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호전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전기차와 수소차 쪽 시장에 진출했죠. 그쪽에서도 지금 매출 증가세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수소차 시장에 진출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소차 시장과 수소 에너지 시장에 진출해서 글로벌 시장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는 2025년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가 무려 1경이 넘습니다. 그만큼 성장 잠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현대 주가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미 단기적으로 올랐고요. 이미 실적 컨트롤 바탕으로 올랐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반등에 나선 모습인데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고 밀집대 고점은 아직은 완벽하게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곧바로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어갈지 내지는 조금 눌렸다가 쉬었다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의 성장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수소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장성과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22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22만 원 정도가 되면 현 구간에서 약 10에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을 일단 볼 수 있는데 15% 짧게 목표가를 두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2만 원 체크를 하시고 22만 원까지 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제시했는데 17만 원이 깨지게 되면 주가가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털었다가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단기보다는 중장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차 군단에서 자동차 군단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그렇죠. 오늘이었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또 한 번 올라가고 있고요. 목표 주가 2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